자, 서지현 검사님과 서기호 변호사가 같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자, 11월 6일이에요. 작년 11월 6일. 작년 11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서지현 검사님과 함께. 왜? 제가 서지현 검사님 사건을 맡아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1억 원, 안태근을 상대로 1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안태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가지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서지현 검사님이 안태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소송했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여기 써있죠.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 서기호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자, 위자료 청구한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서지현 검사님이 처음부터 이 소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주저주저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직 검사 프레임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은 현직 검사가 돼가지고 현직 검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검사가 돈이나 바라고 이게 뭐 1억 원 청구하냐. 뭐 성범죄 당한 피해자들이 뭐 돈 바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 때문에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꽃뱀으로 몰릴까봐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 소송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건데, 자, RJS님이 위자료가 적다고 하셨는데, 예, 약간 적은 거 사실입니다. RJS님 위자료가 적다. 우리 생각일 때는 한 10억 청구해야 될 것 같죠. 10억 정도 청구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10억을 하면 그만큼 인지대, 법원에다가 그 인지대랑을 내야 되는데 그게 비싸집니다. 그 청구 금액만큼 인지대가 더 비싸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억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전부 패소했다. 그러면 10억 원에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세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5천만 원 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0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됐다. 그러면은 약 20분의 1을 진 거잖아요. 20분의 1만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9만큼을 서지현 검사님이 물어줘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금액을 1억 원으로 한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청구 금액 막 세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변호사 비용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격이 심합니다. 그 다음에 서지현 검사님을 제가 사건을 맡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지현 검사님 사건을 맡게 된 계기는 노회찬 의원님 장례식 때 작년 7월 달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잠깐 이것도 언론에다가 좀 쳐봐야 되겠네. 서지현 검사님 노회찬 의원님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조문한 사진이 찍힌 게 있는데, 여기 어디 있냐, 뉴스 이미지. 예, 요거.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사진이 찍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두 번째 날인가 오셨는데, 그때 오셨을 때, 아예 그냥 요걸 찍어야 되구나. 두 번째 날 오셨을 때, 오자마자 계속 지인하고 오셨는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노회찬 의원님께서 생전에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투 폭로 이후에 지지 격려를 해주셨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은 노회찬 의원님밖에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허망하게 돌아가셔가지고 믿는 구석 한 구석이나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노회찬 의원님이 하셨던 것처럼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때까지도 사실은 저는 서정은 사님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또 우리 이제 같은 서씨 먼 친척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서정음사님 아버님하고도 잘 아시는 사이고 그러는데 서정음사님하고 저하고는 모르는 사이였죠. 어찌됐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서정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민사소송을 좀 맡아달라. 민사소송을 맡아줄 만한 변호사가 마땅히 없다. 다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안택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상대로 하는 소송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언론을 상대를 또 해야 돼요. 이 서정음 사님이 이런 사건을 소송하면은 당연히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면 계속 전화 오거든요. 그러면 서정음 사님이 일일이 그 기자들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 중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약간의 과잉일 같은 거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순간 또 세계평화님 감사합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 법조팀에 있는 기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만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기자를 상대하는 것도 수월하고, 그래서 제가 맡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형사소송도 함께 제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이 진행됐던 안태근의 형사 공판 때 이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서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피해자 법률 대리인으로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 피해자로서 서정음사가 당연히 피해자인데 이게 직권남용죄가 국가적 법익이라는 이유로만으로 피해자를 인정을 안 하고 수사기록도 복사를 안 해줬었어요. 사건 기록을 복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한 달이 지나도록 안 해주길래 이거를 언론에 알리고 이 열람 복사 거부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항의한 뜻으로 증인 신문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바로 담당 판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해명하면서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다른 뭐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실수가 있었다 아니라 무슨 자기는 먼저 허가를 해줬는데 뭐 직원이 뭐 조서를 고치느라고 늦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이나 그 수사 기록을 복사를 안 해줄 수가 있느냐 막 제가 많이 딱 따지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한 2, 3일 후에 수사기록 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수사기록을 다 입수할 수 있게 됐고 굉장히 그게 방대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웠어요. 두꺼운 수사기록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서정음사님이 특히 이제 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검토를 많이 하셨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이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검사들이 허위진술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허위진술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 그리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의자 진술서에서 이를 전면으로 방박을 했는데요. 세평이 있었다 막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실적과 성평정 인사가 별개로 진행된다. 평정이 안 좋더라도 인사에서 그렇게 통영지청으로 좌천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했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진술서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고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그 담당 판사님이 보시고, 물론 사건 기록 전체도 봤겠지만 저희가 낸, 우리 서지영 검사님이 낸 진술서도 보시고 하면서 이 안태근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서지영 검사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다. 서지영 검사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안태근은 법정 구속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서지영 검사님 사건을 맡아서 민사소송도 맡았고, 안태근 형사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도 제가 활동을 했고,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형사사건이 먼저 결론이 났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해가지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민사사건은 아직 형사사건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 보니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좀 어이없었던 게, 안태근의 주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주소 불명으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부에다가 주소를 알 수 있는 공소장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담당 판사님이 공소장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더라도 주소 부분을 딱 지워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형사사건에서 법정구속 딱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태근이 구치소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구치소, 서울구치소로 송달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태근 주소 서초구 뭐뭐, 그 다음에 송달 장소는 서울구치소 이렇게 가지고 송달이 됐다는 거.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좀 있었습니다. 주소를 안 보내줬었는데 안태근이가 깜빵에 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주소를 알게 돼가지고 송달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런 참 재미있는 사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안태근은 깜빵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받아보게 된 겁니다. 좀 황당했겠죠? 예. 되게 약간 우픈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렇죠. 꽃인 이야기다. 아이도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예.